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20분 안에 이거 못해요. 그래서 무지하게 쉽게 풀어서 메커니즘 이런 거 다 빼고 무지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반이에요. 제목 제가 30살 넘어서 유학 가서 40에 왔거든요.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구려요. 근데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Intracellular Delivery of ICP Pakin in Brain Rescue Neuron from Accumulation of Damaged Mitochondria and Pathological Alpha-synuclein.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Intracellular. 그러니까 BBB penetration, 뉴로널 셀 딜리버리. 모든 거 다 딜리버리잖아요. 그 CNS 쪽에 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CNS 쪽에 다 뇌를 망가뜨리는 원인은 나쁜 단백질의 침착. AD,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파킨슨도 그렇고 모시경이도 그렇고 다 나쁜 단백질의 침착이에요.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알파시누클레인, 타우 탱글, 또 뭐 있죠? 베타 아밀로이드 플렉, 이런 거 다 나쁜 단백질의 침착인데 이거 없애려고 예전에는 스몰 몰레큘 집어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가 얼마 전서부터는 이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뭐 이중항체 이런 거 이제 근데 당연히 잘 안 들어가죠. 그 15만 달톤 이상 되는 게 어떻게 그거 갖고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트랜스페린 리셉터 안티바디 이런 거 갖고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트랜스사이토시스. 이제 무엇이든지 혈내 장벽을 투과해서 뇌조직 안으로 뇌조직을 구성하는 나쁜 단백질을 펑펑 만들어내는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근데 저는 안티바디로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걸로. 그것을 이제 집어넣게 하려고 하면은 뭐 특별한 좀 기술이 있어야겠죠. 교과서에는 지금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1999년, 2001년 그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 자그마한 펩타이드 갖고 큰 거 양리물질을 연결해 갖고 세포막을 뚫고 간다. 근데 메커니즘은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양이온, 캣사이오닉 CPP는 엔도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연속 전송이 안 돼요. 들어가면 끝. 그러니 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근데 제가 한 건 운 좋게 하이드로포빅 CPP였어요. 이상하게 생긴 용수철처럼 꼬여서 45도 각도로, 그래서 세포막을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서 세포막을 다이렉트 페네트레이션 하는, 그러니 세포 간 셀 투 셀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메커니즘 설명 안 한다고 하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ICP 파킨이라고 하는 거는 파킨은 다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죠. 이것을 집어넣자. 나쁜 단백질에 이 녀석이 들어가면은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가 유비퀴티네이션을 왕창 시킬 거니 그럼 차핑 머시너리가 와서 제거해 줄 거 아니냐. 안티바디로 중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파킨. 근데 어떻게 집어넣을까?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제조합 단백질이기 때문에 7만 달톤 가까운 제조합 단백질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했던 거 해서 이제 프로프 오브 컨셉트 정도 하고 작년에 이제 메커니즘을 좀 더 파갖고 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말씀드린 대로 파킨 E3비키틴 라이게이즈 이 녀석을 제거해 하고 표식을 붙여주는 단백질이죠. 제거하는 단백질이 아니고 이 파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 저희가 갖고 있는 하이드로포빅 용수철처럼 생긴 전동차를 융합해서 퓨전 리코미넌트 프로틴으로 만들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바이 다이렉셔널 트랜스퍼가 가능하니까
셀 투 셀 트랜스퍼가 되고 몸에 그것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하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뇌겠죠. 타겟이. 그리고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아이디어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이렇게 작대기처럼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빨간 부분이 AMTD라고 해서 저는 CPP라는 단어 안 쓰고요. AMTD, Advanced Macromolecule Transduction Domain. 그래서 앞에 용수철 같이 생긴 전동체를 달고 중간에 테라피우틱 카고를 달고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이 약으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물성이 좋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프레시피테이션 되고 그러면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물성을 좋게 하는 솔루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솔루빌라이제이션 도메인을 달아서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어서 익스프레션 시켜서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다시 리폴딩 시켜서 다시 정제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들어가서 흡수 분포 대사 제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시그니처 펩타이드를 AMT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 LCMS 방법을 개발해서 브레인을 갈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양이 존재하며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 그래프에 위에 거는 AMTD 펩타이드가 안 달린 파킨 단백질이고요. 밑에 거는 AMTD가 달린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만큼 블러드스트림을 벗어나서 바스큘라 시스템을 벗어나서 조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차이만큼. 그 전체 차이를 100으로 보고 브레인을 끄집어내서 갈아서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렇게 해서 5.6%가 나왔어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코방스에서 분석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AD 환자나 파킨슨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면은 BBB 스트럭처가 무너져서 조금 들어간다. 그게 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설명이잖아요. 이중 항체는 또 한 팔 다른 팔 다르고 그리고 뭐 다른 기술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내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엔도셀리알 셀 멤브레인을 다이렉트 페네트레이트 그 사이를 끄집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 어려워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들어가는 거 어렵고요. 세포를 직접 멤브레인을 뚫고 그 다음 세포가 연속 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이제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이렇게 그려서 냈더니 요걸 내라고 해서 그래서 요 앞에 빨간 게 이제 BBB고 정맥 주사를 주면은 일단 다 퍼지죠. 퍼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인비보 딜리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혈류에만 존재하는 거죠. 혈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접 페네트레이션에서 혈관 벽세포를 벗어나서 뇌조직 안으로 들어가고 뇌조직 안에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바깥에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스펑셔널 마이토콘드리아 겉표면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다 유비큐티네이션 시키면은 이것이 이제 마이토파지 메커니즘으로 제거된다 하는 거를 여러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 시커멓게 가운데 C번 시커멓게 되는 게 유비큐티네이션 되는 거고 A번이 이게 마이토파지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디스펑셔널 된 마이토콘드리아 제거하고 다시 신테시스가 일어나서 ATP를 생성하고 그러니 여기 있는 PD 렌 모델은 운동성이 많이 줄었으니까 떨어져 버리고 우리 단백질 5, 15, 30mg/kg 투여한 거는 용량 의존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운동성이 뭐 90% 이상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게 결론이고요. 넘버 2 메커니즘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뇌조직 안에 계속
나쁜 단백질의 침착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트랜스미시블 하잖아요. 세포 안에서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나가고 점점 그게 계속 넓은 조직에 데미지를 줘서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밖에만 있는 거 제거하면은 어느 순간에 생성하는 속도가 약물의 속도를 넘으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팩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 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다 멤브레인 다이렉트 페네트레이션 메커니즘, 셀 투 셀 트랜스퍼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서 나쁜 단백질 직접 유비키티네이션은 시키지 않아요. 다른 녀석을 시켜서 그것이 들러붙어서, 예,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제거되더라고요. 프로테오점 시스템과 오토파지 시스템으로 제거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서 보니까, 예, 요게 이제 필라멘토스 알파 시누클레인 디텍션 된 거고, 뇌 조직을 갈아서 그것이 이렇게 정상처럼 많이 제거된다. 그리고 뇌 조직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길게 필라멘토스 된 올리고머릭 알파 시누클레인이 다 제거된다. 그러니 운동성이 회복된다 하는 게 MOA POC입니다. 그러면은 PD만 되냐? 이게 뭐 PD 스페시픽이냐? 그거 아니죠. 나쁜 단백질의 침착을 제거하라고 표식을 붙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도 있겠지 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왕창 인젝션해서 이렇게 머리에 그거가 이렇게 제거되고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제거돼서 인지 기능이, 예, 회복된다. 타우 모델 IHC는 아직 안 나와서 타우 모델 역시, 예, 타우가 제거되니 인지 기능이 정상화된다 하는 게, 그래서 PD, AD의 효능이 있는 것 같아서 1차 인디케이션은 PD로, 예,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논문 마지막 디스커션에 썼던 얘기예요. 저는 뉴로사이언스가 전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게 논문 2개 써봤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느낀 점을 이제 디스커션에 썼는데요. 메커니즘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동물 모델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퇴행성인데 저희가 만드는 동물 모델이 사실 퇴행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예, 세 번째가 항상 중요해요.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약물을 주면은 다시 거기서 중단시키거나 질병 발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회복 못 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실험 결과는 좀 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센텐스에 쓴 게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PD가 파킨슨병이 생겼다. 그러면 되돌리킬 수 거의 없다. 잘라내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브레인을. 그러니 일리버서블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닌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존에 생성된 거 다 긁어내고 안에서 텅텅 만들어내는 거 스톱시키면은 다시 재생돼서, 예,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70~80%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20~30%가 디스펑션 돼갖고 인액티브하게 해서 점점 이제 운동성을 잃어가는 건데 인지 기능도 잃어가고 죽은 건 살릴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인액티베이션 되고 죽어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리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하면 테라피우틱 인터벤션도 가능한 거 아닐까? 예,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했어요. 저는 인터벤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대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저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앞에 딜리버리한 것이 플랫폼이 돼갖고 저런 식으로 브레인에 딜리버리하는 것을 일반화시켜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게 파킨 단백질이기 때문에 파킨에 한해서만 저렇게 브레인에 잘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건지, 어떻게? 예, 파킨 스페시픽은 아니고요. 펩타이드, 프로틴, 안티바디, 뉴클리릭 엑시드, ASO, siRNA, DNA 하고 퓨전 또는 컨주게이션으로 시켜서 딜리버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시스테믹 딜리버리고, 그리고 혈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럼 스페시피시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안착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또 하나 이제 이런 개념이면은 이제 외부에서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넣어주는 주기나 뭐 이런 얼마나 가는가 뭐 이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아마 단백질마다 해프라이프도 막 다르고 이럴 것 같은데, 파킨인 경우가 해프라이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어떻게 그런 쪽은 어떻게 좀 더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직접 바로 지금 전임상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하프라이프가 얼마 되는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게 1번, 2번은 몇 퍼센트가 가? 이게 두 번째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1번은 C14로 단백질을 만들 때부터 C14로 다 레이블링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감기 쫙 계산해 보니까 30.5시간. 그래도 억셉터블 하죠. 들어가자마자 다 깨지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아까 딜리버리 뭐 100에 한 5개, 6개 정도 퍼센티지로 들어가고, 질문이 그리고 뭐였죠? 예. 그 도세지 뭐 인터벌 그리고 트리트먼트 듀레이션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사용된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 3 times per week 10mg per kilogram, 그리고 4-week treatment duration. 그러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3주 트리트먼트하고 4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한테 갔을 임상 시험 지금 이게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비임상이고, 죽을 때까지 이거를 맞아야 되나? 이거 정맥 주사인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무슨 사이토스태틱 드럭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생긴 거를 제거하고 더 이상 생기지 못하게 하면은 테라피우틱 이펙트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AMTP, AMTD 펩타이드. 그 트랜스덕션 도메인이 아까 보니까 아미노액시드 12개 정도로 되어 있던데, 이걸 그 파킨하고 붙일 때 N터미널 쪽에 또는 C터미널 쪽에 발현시키는 게 차이가 혹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이 AMTD는 처음에는 그로스 팩터가 세포 안에서 생겨갖고 밖으로 나가야지 라이간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멤브레인을 뚫고 나가느냐서부터 시작됐어요. N터미널 쪽에 시그널 시퀀스가 있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구조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하이드로포빅인데 시퀀스 호몰로지는 다른 것들도 시퀀스 호몰로지는 없는데 스트럭처 호몰로지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헬릭스면서 벤트 스트럭처,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1세대.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크리티드 프로틴을 다 뒤져서 앞쪽에 그런 모양 비슷한 거, 그게 2세대. 그럼 3세대는 그럼 이론적인 배경이 뭐야? 그래갖고 이론적인 배경, 길이, 하이드로포비시티, 플렉시빌리티, 6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만족하게 아이디얼하게 디자인된 펩타이드가 AMTD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백 개예요. 그리고 그 익스프레션은 이콜라이에서 익스프레션, 초셀에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앞쪽, 뒤쪽, 중간 뭐 멀티플 하나가 아니고 다 엠피리컬하게 해봐야 돼요. 카거를 딱 놓고 얘한테 가장 잘 맞게 디자인을
수십 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익스프레션 시키고 다 정제해서 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 뭐 siRNA나 ASO에 컨주게이션 시키는 건 케미컬 메소드로, 예. 그거는 예전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펩타이드, 뉴클레이크 엑시드, 케미컬 컨주게이션, 그리고 그걸 정제하는 잘 돼 있어요. 예. 예. 어렵진 않습니다. 단백질이 어려워요. 예. 예, 조대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네,